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윌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달려 달려 황상민 TV 생방송 사수. 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오는 4월 말 변호사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백수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먼저 제 로스쿨 생활 동안 황상민 박사님 방송을 알게 된 것을 너무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이 방송을 초콜릿 아껴 먹듯이 하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거든요. 한편 저는 최근에 가족들과 분담하여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노인 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실질 객관적 측면보다는 이 문제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문제라고 보는 프레임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배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일거리, 하나의 새로운 분야, 법과 제도 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할머니, 요양보호사, 이모나 엄마 등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의 측면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령 변호사에게 와서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변호사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또는 물려줬을 때의 리스크 등을 답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지는 질문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노인 문제는 요즘엔 윤리도덕 문제나 사회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노인들과 적극적으로 상담에 나서고 있고 노인들 역시 변호사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틈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의 마음, 인식 변화, 심리 문제부터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어이, 훌륭한 친구네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돈 벌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예, 그래서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이전에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전혀 어떤 부조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빈곤을 겪고 나아가 치매 등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법과 제도를 찾게 되기 이전에 좀 더 개별적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지,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년기의 라이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라든지 변호사를 보내고 있는데 때로는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파견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분쟁 요소의 성질에 따라 변호사들의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갈등, 다툼, 소송 등이 있는 곳에 변호사들이 상주하니까요. 한편 이러한 분쟁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생겼고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분쟁 전에 세울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변호사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변호사 되기를 기다리는 백수께서 본인의 이제 앞으로 어느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로 가지고 전문 변호사가 되면 내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내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훌륭한 생각을 하는 분이죠. 네. 그런데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도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걸 가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변호사가 되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사는 좀 더 전문 분야,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되는 지금 처절한 지금 위기의식을 표현했는데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서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고 저희가 공익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저희는 거기 가면 새로운 사건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분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같고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잘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아니면 법률이 해결해 주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불효소송이라는 재밌는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법원에 뭐 모든 소송을 할 수 있고 꼭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판사님이 불러다가 혼내주면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웃기게도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는 얘가 이 나름대로 고마워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줬는데 돈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일주일에 멀다 하고 집을 찾아오다가 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자식 괘씸하다 그러면 돈을 내가 준 거를 돌려달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효도법 이런 것까지 만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예, 국회의원이 효도를 하지 않으면 증량한 것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통과되지 않았어요?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많은 특히 강남에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롭게 서로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을 자식들하고 잘 보낼까? 그다음에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계속 통제하고 지낼 수 있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큰 비법이라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비법은 뭐냐 하면 보통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올 때마다 10만 원, 30만 원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준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10만 원.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 30, 40대 있는 자식이 아니면 그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번 달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집에 없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안 와도 돼. 이러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가세요? 좀 일주일만 안에 다녀오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자식들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이 자식들은 거의 파블로프의 개 같은 존재네요. 파블로프의 개가 뭔데요? 일정한 신호를 주면 그래서 따라하는 그래서 교육하는 보상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게 뭐 어떤 분한테는 큰 돈이고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이긴 했지만 그 정도 돈을 주더라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매주 부모한테 문안 인사를 하듯이 방문하는 자식들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노하우를 아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맨날 사로 변호사가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그랬는데 내가 사로 변호사가 심심하면 부모님 찾아가서 진짜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군요. 지금 손주를 놓고 나니까 제가 가면 안 되고 꼭 손주까지 데려가야 되고. 그러게요. 우리 지난 명절에도 지방에 아니 명절이 시작하기 전날부터 간다고 그래서 야 진짜 효심이 깊은 사로 변호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세배하면 세뱃돈 안 주시거든요. 손주 돈은 그러게요. 손주 진짜 한 명 더 낳았으면 2배로 받는데 부모님이 아주 전략적이시네요. 부모님이 전략적인 게 아니라 현명하시고 세태에 맞는 지금 자식의 행동을 잘 관리하고 있는 이게 노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진짜 파블로프의 개처럼 딱딱 이 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돈을 줄 수 있는 노인들은 그거라도 해가 연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자식들이 그러면 그렇게도 하면서 어떤 이제
행포를 부르냐 하면 아버지 부모나 부모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나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돈 많이 주는데 아빠 사업하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나쁜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준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자식들 사업 자금으로 주면 그걸 홀라당 날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통 또 그렇잖아요. 저 결혼하면다. 그래서 니 결혼하는데 아버지 집은 하다못해 전세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주셔야죠. 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니 결혼이면 니가 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금 40평 아파트 사시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30평으로 옮기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액으로 저 전세금 대주시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놀래요, 윤양? 윤양도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너무 도둑놈 같지 않아요? 내놔 이런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도둑놈 행세를 해도 되잖아요. 자식이니까. 제가 갑자기 발이 저리죠. 예. 부모님한테 제가 도대체 제가 싫어하는 이쪽 공부를 시켜놨으면 끝까지 공부를 시켜야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랬거든요. 야, 사로 변호사의 지금 처절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사로 변호사. 저가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근데 왜 안 샀냐? 돈은 있어. 근데 그 돈이 아버지 돈이야. 야. 그래도 사로 스냥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뒤통수가 조금 간지러워서 내가 돈 벌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안 샀는데 예, 그냥 그때 기다리면 어차피 제게 될 거라고 저는 도둑놈 싶어로 생각.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분이 진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라고 할 때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 대로 그리고 변호사 시장은 형편이 좋은 노인들한테 시장이 열리겠어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정부가 노인 그 뭐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노인 부양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변호사 일자리가 있겠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부분에서 변호사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 특히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식들한테 언제 물려주는 게 좋아요? 물려주기 전에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파블로프 개처럼 조건화를 잘 시켜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분고분 내 말 잘 듣고 내 돈을 빼가다가 내가 죽고 났어야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죽고 나서 죽기 전까지는 내한테 100% 충성하고 효도를 다하고 죽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망나니처럼 안 쓰고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되면 내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준 게 독을 물려준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변호사 시장한테 새로운 엘도라도가 열리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정부 복지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더 연금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써야 될까요? 이런데 지금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요즘 그 성년 후견인 그래서 재산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한 제도는 있는데 그걸 박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새로 효도 법은 없어도 효도 계약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효도 계약도 자식을 봤을 때 그 계약을 준수할 만한 성향인지 성격인지 그리고 그걸 준수하게 할 때 꼼꼼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게 나을지 그 자식의 자존심을 잘 지켜주면서 할지 이러려면 변호사가 법 조문이나 그거를 배울 게 아니라 WPI 이 자식의 성향과 부모의 성격 이거를 파악하는 검사를 먼저 배워가지고 그 자문을 해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모가 가진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주는가 좋은가 그거는 WPI 성향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법률적인 제약을 해야지 아무리 법률적인 조항을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안 따르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로맨티스트한테 법률적인 조항이 먹히느냐, 휴머니스트한테 먹힐 수 있는 법률적 조항과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이디얼리스트한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떤 성향이고 자식은 어떤 성향인가, 이거를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서 법률적이 딱 하면 본인들은 그냥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보다. 근데 부모들이 아무리 그 법적인 조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상속이나 유산 그걸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받고 배째라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다면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마음의 측면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분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백수로 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시간 많으니까 WPI를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분은 이제 이 새로운 노인 문제 엘도라도 그거를 노인 의뢰인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선생님의 성향이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지 자기가 뿌듯하고 멋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제가 사건을 따오려고 여기저기 접대하고 누구 찾아다니고 그럴 게 아니고 진짜 여기 이 노다지를 두고 사람들을 그러게요. 여기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사로 변호사 WPI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이제는 노다지를 찾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각 분야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그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WPI를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도 이미 지금 변호사들이 노인 관련된 이슈를 할 때도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인식 변화, 심리 문제부터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변호사가 된 다음에 법무부에 이야기하면 법무부에서 지금 법률 홈닥터라든지 변호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 대신에 사실은 그걸 보내도 돼요. 그리고 꼭 나는 심리 상담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 홈닥터가 가장 먼저 뭐 WPI 같은 심리 상담에 관련된 거를 최소한 수련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본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만 해도 사실은 사로 변호사도 이제 이 황심소 고문 변호사를 하니까 심리라는 것이 법률적인 이 조항보다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나 또는 사람들이 서로 법률적인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 충분히 느끼셨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법 조문만 아는 사람은 가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홈닥터가 아니라 홈폭탄이에요. 뭐 이혼 소송 조정한다, 뭐 가족 간의 분쟁 조정한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작을 하고 원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혼 소송할 때마다 변호사가 끼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아주 편안한 평생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 관계를 평생 원수로 확실히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지 서로 뜯어낼 게 많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볼 때마다 진짜 변호사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이분들이 왜 고려를 안 할까 싶거든요. 왜 그런가요? 아니, 이 분쟁이 있는 곳에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이네요. 훌륭하네요. 여러분, 분쟁 있는 곳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한 명 있을 때는 작은 분쟁이고요. 변호사가 10명이 있으면 엄청난 분쟁이고요. 변호사가 100명이 있으면 전쟁 수준이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아세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변호사가 등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것이 변호사가 됐든 심리 상담가가 됐든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려고 하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야지
변호사가 등장하고 몸을 다루는 의사가 등장하고 사람 마음을 다룬다라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개뿔 그건 아니에요. 이 직업이 그 사람을 그 직업의 역할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법은 어떤 직업 활동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 어느 정권에서 나오던 이야기였어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사람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는요. 구호로 내세우는 그거를 가장 무시하고 그거를 가장 하지 않는다는 창조 경제 부르짖던 그 정권에서는 모방하고 이 코스프레 하는 경제로 했고 국민 성공하면 지 성공, 지 부자 되는 거 열심히 했고 그랬을 때 사람을 내세우는 이 정부는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 상황처럼 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제발 말로만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거에서 법 질서 운운하는 소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봤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내세울 때는 모든 영역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인식이 무엇이고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WPI 공부 좀 합시다. 지금 교과 과정에 심리 과목 개설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교과 과목이에요. 심리 과목 다 개설돼도요. 그거 책에 있는 거 시험 치기 위해서 교과 과목 배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이 고시 특히 행정고시에 심리학 이 과목으로 있었어요. 그걸 10년 전에까지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10년 전인가 15년 전까지 딱 없어졌어요. 멍청한 심리학 교수들 그거 없어지는데 심리학회 입 하나 뻥긋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공무원들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조차 안 하게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더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변호사 시험 과목에 이 심리학을 넣어야 될지 변호사 공부할 때 꼭 심리학 저희 미국 로스쿨에서는 심리학 과목 꼭 배웠거든요. 그럼요. 학상론에서. 그래서 실제로 모든 로스쿨에 이 시험 과목에 심리학 과목을 시험 과목에 집어넣어야지만 지금 안 그래도 변호사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또 변호사들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진짜 변협에서 가장 먼저 변협도 변호사 수 늘어나니까 변호사 수 늘리지 마세요 하면서 이 법무부에 압력 넣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 원래는 자격 시험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옛날 사법고시와 마찬가지인 선발 시험으로 바뀐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변호사 시험에 WPI 심리 검사 정도는 집어넣는 그 정도만 되면 사실 이 나라가 훨씬 더 조금은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WPI 같은 건 좋은 거는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사로 변호사 협회에 무슨 이사 활동도 한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꼭 제가 넣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박사님 워크숍 들으러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요. 야, 이분 진짜 본인의 직업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준비를 하시는 현명하신 분이네요. 야, 놀랍네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박사님 보러 꼭 갑니다 이랬어요. 저 직접 실물로 보면요. 사실 조금 제가 걱정이 되네요. 네. 예, 우리 로스쿨 학생이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 변호사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 그리고 또 새로운 종료한 심리학 과목 이 새로운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